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진 수업 5번째 시간, 유튜브 기준으로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정진의 핵심은 반복이고, 이 반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꾸준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꾸준함을 만드는 이런 5가지 법칙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건 법칙이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꾸준함을 연습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죠. 정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정명. 발정도 중에 정명.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만 가지고 다시 반복해보죠. 정진, 핵심은 반복, 반복을 만드는 건 결국은 꾸준함. 그래서 꾸준함에 대한 이제 한 가지 솔루션으로 정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논리였어요. 예, 이제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정명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넓게 정의할 때 올바른 일상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불교계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직업이라고 이제 이 정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 그래서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게 수행자의 일상과 비수행자의 일상은 의미가 조금 틀려요. 수행자의 일상은 일상생활과 수행생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이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수행을 하는 시간 외의 시간들을 일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상생활에서 어떤 패턴이나 어떤 루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정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자에게 굳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수행 자체가 직업에 가까우니까. 물론 이제 직업은 돈 받아야 직업인데 무보수 직업이죠. 무보수 직업. 그래서 무직이에요. 무직. 네. 근데 이제 이 일상이 두 번째 수행생활로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일상생활의 패턴과 수행생활의 패턴을 구분을 해서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비수행자, 이제 여기서 비수행자라고 해서 수행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전문 수행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전통적으로는 출가자. 근데 비수행자라고 표현했지만 전문 수행자는 아니고 이제 제가 수행자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수행자. 이 제가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 수행자랑 느낌이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일상생활과 수행생활로 나누는 건 똑같지만 일상생활이 그냥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뭐가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되냐면 사회생활이 고려가 돼야 돼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정명을 이야기할 때, 올바른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도축업자가 된다. 이거는 정명에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근무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되나요? 8시간. 하루에 8시간씩 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씩 살생을 하고 1년 내내 10년, 20년, 30년 동안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생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를 잘 고르느냐 안 고르느냐가 본인의 삶을 바꾸는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이 아주 좋은 회사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회사가 아주 불법적인 일만 저지르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사무직을 하더라도 본인은 지금 불법에 동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 그리고 1년에 그렇게 많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는 엑셀만 쳤는데요. 그러지만 그 엑셀은 뭘 위한 엑셀이었냐면 불법을 위한 엑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직업을 정명의 핵심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이 일상생활과 수행생활까지 포함이더라. 그래서 일단은 요 사회생활의 부분에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는 해야 돼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숨만 쉬어도 악업을 짓는 직업은 결코 수행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숨만 쉬어도 선업이 되는 직업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숨만 쉬어도 그냥 억지로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해도 선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들. 그런 것들 고르면 참 좋죠.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요 일상생활과 수행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갈 거예요. 첫 번째는 일상을 디자인을 한다? 일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전체를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부분을 바꾸는 것의 합일까요? 네, 그래서 일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한 번에 일상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부분 바꾸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15분이라는 시간을 바꿀 수 있느냐? 자신의 일상 중에 15분 해당되는 시간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상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 중에 15분도 바꾸지 못하면 일상을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일상이 억지로 바뀔 수는 있겠죠. 강제력을 가지고 누군가의 타력에 의해 억지로. 바뀔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바꿀 수는 없어요.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죠. 자신의 일상을 바꾸고 싶다면 딱 자신의 일상 중에 15분만 바꾸는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자, 15분이라는 시간은 귀한 시간인가요? 아닌가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자신에게 귀한 시간인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15분을 귀한 시간으로 생각하는가, 생각하지 않는가. 15분은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15분을 바꿔보지 않은 사람들, 그 15분을 자신의 의도대로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15분이 짧다고 얘기합니다. 15분이 얼마나 긴지는 저기 사람들 앞에서 15분짜리 강연을 해보면 알아요. 15분짜리 강연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15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이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꾸는 것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을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왜 바꿨냐면 꾸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목적으로 일상을 바꾸는 그런 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되살리셔야 돼요. 왜 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해봐야 되냐면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꼭 이 목록을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15분 동안 해볼까요? 네, 안 할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시간에 또 딴 거 해야 돼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셔요. 자기가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15분이 딱 주어졌을 때 그 15분을 왜 못 쓰냐면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15분 동안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목록이 없어서 그래요. 절수행을 하시는 분들은요, 15분이 딱 주어지면
망설임 없이 뭘 하냐면 108배합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15분을 알차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좌선을 하는 사람들은 15분이 딱 주어지면 뭘 할까요? 좌선을 합니다. 15분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그거를 날릴 것인가 쓸 것인가, 이것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자신의 경험 목록 속에 저 15분을 쓸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록을 하나 더 만들었다니까요. 이제 15분이면 책 한 권을 읽어요. 물론 날림으로 읽죠. 정독 안 해요. 네. 정독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정독한 것만큼 정보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목록을 계속 업데이트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에게 어느 순간 우연히 15분이 주어질 때 그 15분을 망설임 없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시간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딴 얘기 잠깐 할게요. 일반적인 평범한 재정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회사 가서 근로소득, 보통 어떻게 벌어요? 일해서.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시간을 팔아서 버는 거예요. 시간을 팔아서 뭘로 바꾸는 거냐면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제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봐보세요. 뭘 팔았어요? 시간을 팔았죠. 뭘 얻었어요? 그럼 뭐가 더 귀한 거예요? 돈이 더 귀한 거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더 귀해요? 그러면은 시간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겠죠.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지금? 돈이 더 귀하니까 더 귀한 걸 얻기 위해 귀하지 않은 걸 파는 거잖아요. 이 태도 자체가 본능적인 자신의 시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본능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반복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사람은 묘하게 양심적이라고. 자기가 경험하고 그 경험에 쌓인 것을 근거로 해서 본능적인 판단이 나와요. 근데 왜 일반적인 사람들이 시간을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아무리 들어도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시간을 팔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이 시간과 돈의 관계가. 그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걸 어디다 쓰냐면요, 돈을 팔아서 뭘 사냐면 시간을 사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을 살까요? 남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제공해줘서 누군가의 재능이나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걸 사기 위해 가치가 별로 없는 돈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다? 안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시작점, 처음 시작하는 출발선의 조건이 틀리기는 해요. 하지만 그 틀린 속에서도 이런 가치관을 배우고 이 가치관대로 자신을 익숙하게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잠깐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명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버릴 거냐 아니면 활용할 거냐 이것에 전환을 이루어 보자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준비 단계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목록을 꼭 작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뭐 작성하는 게 어렵습니까? 도화지를 사셔요. 도화지 없으면은 이면지 여러 장 써요. 여러 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쫙 붙여요. 그리고서 이제 펜을 가지고 써봐. 이렇게 시간 15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자기 책상 앞에 벽이 있으면 책상 앞에다 붙이시고 요리하는데 앞에 있으면 요리하는 데다 붙이시고 냉장고 앞에다 붙이시든지 아니면 침대 앞에다 붙이시든지 붙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력 천재가 아니잖아요. 기억력 올림피아드 세계대회 나가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각인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각인이 되냐면 반복해서 봐야 각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벽에다가 크게 붙여놓는 거예요. 나는 15분을 이렇게 쓴다. 생각나면 다시 또 더 거기다가 업데이트해서 적어야 돼요. 이게 돼야, 그래야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쓰지. 갑자기 누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1,000억을 줬어. 1,000억을. 1,000억. 1,000원을 주면 10분 안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00원은. 1,000원은 충분히 쓰죠. 근데 1,000억을 줬어요. 10분도 아니고 1시간 안에 써야 됩니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그 1,0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안 써봤으니까. 안 써봤으니까. 물론 안 써본 사람들 중에서도 쓰지 못하고 버리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아무데나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버리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의미 있는 곳에, 원하는 곳에 방법을 알고 쓰는 사람들은 흔치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간도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 이게 일상을 바꾸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게 일단은 이 15분 목록 만들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아침 습관하고 저녁 습관에 대한 이야기만 해볼 거예요. 아침 15분, 저녁 15분. 그 아침과 저녁은 눈 뜨자마자 15분. 그 다음 잠자기 직전 15분.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은 15분은 좀 너무 짧아서 1시간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15분에서 1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이제 단행본 책 중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난 이게 저자를 안 보고 읽었는데 저자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책이더라고요. 4시간이라고 하는 책 쓴 사람이거든요. 이 4시간이 뭐냐면 일주일에 4시간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 일주일에 4시간 일하는데 백만장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본인은 일주일에 4시간만 일을 하는지. 그러면서 보면은 굉장히 경력이 화려해요. 무슨 운동 무슨 챔피언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어. 어떻게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쓴 게 4시간이라는 책인데, 근데 요번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또 쓴 거예요. 저희 나온 지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요 타이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인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누굴 거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 세계의 각 분야에서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게 학술적이든 재정적이든 아니면 무슨 뭐 스포츠나 어떤 영역이든 예술적이든 어떤 영역에서든 상위 1%에 든 사람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오랫동안 모아놓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이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이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본 결과 공통점을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침 습관이라, 아침 습관. 아침 습관. 이게 뭐냐면은 기상 후 15분 또는 1시간. 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기상 후 1시간 15분. 자, 그러면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될까요? 아니요. 이 기상이라고 하는 건 새벽 3시에 일어나든 6시에 일어나든 8시에 일어나든 오후 2시에 일어나든 그것은 자신의 직업부터 시작해서 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 리듬은 틀릴 수가 있죠. 그 리듬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면 기상이라. 그래서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뭘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 다양한 정보들을 추려서 공통점 5가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한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눈 뜨면 제일 먼저 뭐래요? 잠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정리. 아까 꾸준함을 만드는 5가지 법칙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항상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가볍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건 뭐냐면 잠자리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잠자리를 정리해서 정돈 딱 돼 있고 깔끔하게 돼 있으면 만족감이 느껴진다네요. 저는 잠자리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게 만족감은 안 느껴지던데 근데 만족감이 느껴진대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이걸 제일 먼저 하더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잠자리 정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한참 뒤에 하는지 아니면 눈 뜨자마자 하는지.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잠자리 정리를 제일 먼저 하는 경향이 있더라. 잠자리 정리를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많은 타이탄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명상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타이탄들은 명상을 사마타 안 합니다. 사마타 수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명상이라 그러면 대부분이 사마타 수행, 집중 수행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엄청 이 명상의 나라고 명상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원래 전통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명상을 자신의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보급률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져요. 서양 사람들은 미국 기준으로 벌써 15년 전 통계예요. 15년 전. 15년 전에 8명 중에 1명이 매일매일 명상을 한다 그래요. 대답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 말고 일반 사람들이 8명 중에 1명이 15년 전 통계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비율이 높아졌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명상이라고 하는 건 사마타 수행, 집중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자연스럽거든요. 뭘 그냥 보는 거냐면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하루 중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런 그냥 자연스러운 사유, 생각, 자신의 몸 상태 그냥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명상 한답니다.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반복 운동을 한대요. 반복 운동. 이거를 대략 한 1분 정도 한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그냥 몸이 좀 깨어나라고.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푸시업을 한다든지, 저는 아침부터 푸시업 하기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제 이 손털기를 좀 한다든지, 간단하게 잠깐 자신의 몸을 깨우는 반복 운동. 그리고 티타임을 가진대요. 티타임. 어떤 사람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타고요. 어떤 사람들은 홍차를 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뭐 보이차가 유행이니까 보이차를 마실 수도 있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티타임을 가진대요. 그리고 나서 아침 일기를 쓴답니다.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일기. 일기라 그러면 우리 감성에 잘 안 맞아. 일기는 감성에 좀 안 맞아서 저는 일지가 더 좋아요. 일기는 좀 뭔가 좀 감성적이잖아요. 뭔가 감성적인 내용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아주 사무적으로 써도 되니까 일지를 쓰는 버릇을 가지고 있대요. 자, 5가지입니다. 잠자리 정리, 명상, 반복 운동, 티타임, 아침 일지. 그러면 타이탄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송덕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송덕사는 조금 이 패턴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송덕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같이 사니까, 대중들이 같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패턴이 틀린 거예요.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잠자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절 끝나고 나서 점호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각방을 돌면서 다 같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순회하듯이 각방을 들어가가지고 정리가 됐나 안 됐나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잠자리 정리. 이거 눈 뜨자마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면을 하는데, 원래는 저는 이제 아침 습관을 바꿔보려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원래 저는 세수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물양치를 추가했어요. 저는 밤에 잘 때 땀을 흘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샤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물양치를 저는 지금 추가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물을 끓여놓고 간단하게 홍차 한 잔을 타가지고 어디에 앉냐면 컴퓨터에 앉죠. 그래서 아침 일지를 씁니다. 아침 일지를 쓰는데, 아침 일지에는 이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하면 좋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감사한 일이 뭔지를 생각을 하라고 자꾸 하길래 이제 아무거나 그냥 감사한 거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성격에는 잘 안 맞는데. 근데 어떤 감사한 일이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하루는 어떤 초점으로 살아갈 건가를 적어봐요. 오늘 하루는 무엇에 어떤 느낌의 초점을 맞추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을 쭉 적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지를 적죠. 그리고 나서 법당에 와요. 그래서 반복 운동을 우리는 이제 절을 하죠. 정해진 시간 동안. 이제 여기까지가 송덕사에서는 아침 기상 1시간까지예요. 그러면 송덕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절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일반적인 절에서는, 자, 제가 해인사에서 살 때가 일반적인 절이었으니까,
해인사에서는 행자들이 2시 40분에 일어납니다. 2시 40분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행전을 차요. 그때는 이제 여기 요즘에는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행전을 찼었어요. 근데 행전을 차고 자면 피가 안 통해가지고 하지 정맥류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때 이거를 풀고 자요. 그랬다가 제일 먼저 이걸 묶어주고 그리고 이불을 개죠. 이게 잠자리 정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1번으로 하는 게 잠자리 정리. 그리고 나서 2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잠자리 정리를 하고 해인사에서는 43분까지 문 밖으로 나가서 줄을 서야 돼요. 자신의 차서에 맞게 43분, 3분 안에 행전차하고 잠자리 정리한 다음에 줄서기를 해야 돼요. 줄서기. 그러면은 줄을 43분에 서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맨 뒤에서 실장이 번호를 딱 보고서 다 나왔으면 박수를 딱 칩니다. 그럼 출발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행자들 예부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부라는 곳까지 걸어가면 48분이에요. 그럼 착석을 하고 2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 50분부터 이제 예부를 합니다. 50분부터 예부를 해서 한 15분 정도 해요. 그러면 3시 5분쯤 이제 어디를 가냐면 공양간을 가서 이제 이 공양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스님들 다 오시면은 5시, 6시쯤 이제 이 공양을 드셔야 되니까 공양 준비를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놓고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이 공통이에요. 공통 거의 스님들이랑 행자들이랑 거의 공통. 그런데 요 뒤에는 이제 스님들은 보통 여기서 예불을 더 하시거나 기도를 더 하시거나 아니면 수행하시는 시간을 갖는데 행자들은 이제 밥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이 아니라 특별한 일정이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빼고 여기까지 놓고 보면 결국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잠자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 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반복운동. 정진하는 거 요걸 하는 거죠. 절에서 지금 이 안 하는 것들을 보면 일지를 안 쓰죠. 티타임을 가질 여력이 없죠. 일지를 쓰거나 티타임을 가질 여력이 없어서 그렇지 보면은 일어나가지고 뭘 정리하고 몸을 움직이고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공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한번 봐보세요. 이 세계에서 1%에 들어가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절에 처음 입문한 스님들이 법납이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네. 이 성공한 사람들, 타이탄들과 소통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입문한 스님들 법납이 얼마나 되는지하고 상관없이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과 비슷한 사이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한국 불교에 보면 스님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약간 좀 부족한 게 있어. 그런 게 뭐냐면 일기 이런 걸 안 써요. 일기 이런 걸 안 써. 특히 큰 절에서는 대중들하고 같이 사니까 일기 이런 거 쓸 시간이 없어요. 티타임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 워낙 바쁘니까. 그런데 스님들이 이제 나중에 혼자서 개인 사찰에서 독사리를 하실 때 보면 이제 이런 것들까지 함께 하죠.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타이탄들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 이 일상생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타이탄의 5가지 공통점, 아침 일상,
이것이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불자들은 스님들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배운다라는 느낌이어도 괜찮겠다. 스님들이 그래 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좀 안 한단 말이에요. 아침 일찍.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지를 좀 썼으면 좋겠다. 자, 저녁 시간에는 저녁 시간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녁 시간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시간이 없다라는 소리를 안 하게 돼요.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적나요? 사실은 시간이 적은 게 아니라 뭐가 적은 거냐면 의지력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력이 적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의지력의 절대량이 그 사람에게 적다는 게 아니라 낮을 살아오는 시간 동안 의지력을 다 소모했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냐면 쓸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일상을 잘 정돈하고 힘을 보존한 사람들에게는 저녁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그래서 이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것 역시 자신의 일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더라. 그래서 저녁 시간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끝나고 퇴근 후 잠자기 전까지를 저녁 시간이라고 본다면 이 저녁 시간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잠자기 전까지. 그래서 요 2-3시간 정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힌트는 요 2-3시간에는 이 2가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뭐가 좋냐면 첫 번째는 약간의 활동적인 것들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운동들을 그때 하죠. 그 다음 2번째는 이때는 일을 하면 안 돼.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처럼 느껴지는 걸 하면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때는 뭘 하는 게 좋냐면 약간 취미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에서 돈 받는 거 하는 것보다는 취미에서 돈 지불하는 걸 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일이냐 일이 아니냐는 정말 간단한 심리적인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돈 받으면 일이에요. 돈 내면 취미인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라니까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정말 재밌게 해요. 그러다가 그 운동 가지고 돈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재밌었던 게 안 하고 싶어집니다. 똑같은 운동인데 자기가 돈 내고 할 땐 재밌어. 근데 돈 받고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뭐가 되냐면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아파.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더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퇴근 후 저녁 시간은 약간의 돈을 쓰는 일, 돈을 지불하는 일. 그러니까 핵심은 취미처럼 할 수 있는 일. 이걸 할 때 꾸준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다. 근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의지력이 다 떨어졌어요, 이미. 아침부터 근무 시간 끝날 때까지 의지력을 잘 보존했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빨간색이에요, 지금. 배터리가 50%, 60%에서 파란색이 아니라 지금 빨간색, 충전해달라고 간당간당 한 시간이거든요. 그때 일을 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소진돼서 그것을 반복하기도 어렵고 꾸준하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뭔가 좀
이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해서 의지력이 오히려 약간 좀 더 북돋아지는 일들, 그런 종목들을, 주제들을 선택을 해서 저녁 시간을 채우는 게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기상이 아니라 취침 전 1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취침 전 1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당연히 독서는 타이탄들은 전부 다 합니다. 타이탄들은 독서를 해요. 독서를. 취침 전 1시간에는 항상 독서를 하는 습관이 있더라. 참고로 취침 전 1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전자책을 가지고 읽어요. 전자책. 책을 읽을 때 전자책을 가지고 읽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전자기기를 쓰겠지만, 자기가 종이책을 읽는다. 이런 사람들은 취침 전 1시간, 이때부터는 전자기기를 전혀 안 만지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전자기기는 잠자기 전에는 항상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잔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수면 위생을 위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기기는 좀 멀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한다? 독서를 한다. 독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연히 뭘 쓰냐면은 일지를 써야죠. 일지를 쓰는데 요것들을 합쳐가지고 대략 한 50분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50분 하는 동안 요 일지의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포함되면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뇌에게 보내는 메모. 뇌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잠자는 동안 뇌는 가장 활발하게 처리하지 못했었던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지만 뇌는 자지 않아요. 뇌는 자지만 뇌는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뇌한테 처리하라고 해놓고 자면, 그럼 아침에 눈 떴을 때 처리가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사용법, 수면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2가지 정도의 주제인데, 첫 번째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해결이 안 된 문제, 주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자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침대맡에다가 메모지를 둬.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요. 이런 감정, 이런 문제, 이런 결정,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딱 적어놔요. 적어두는 건 그걸 붙잡고 씨름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자라는 게 아니라 내려두는 의미로 적어두는 거예요. 이런 주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일 짜장면을 먹어야 되느냐, 짬뽕을 먹어야 되느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결정을 도저히 못 하겠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결정을 못 하겠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짜장이냐 짬뽕이냐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일단 내려두고 자는 겁니다. 머리맡에다 두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어나자마자 잠자리 정리를 한 다음에 메모를 딱 봤더니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래, 마음속에서 짬뽕.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뇌가 내가 자는 동안 짜장이냐 짬뽕이냐를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짬뽕이라고 결정을 딱 내린 거예요. 특히 잠자기 전에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자꾸 꿈속에 나오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인상을 강하게 받는 사람들,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쓰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영이 쉽게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비 영화를 보고 자도 잠잘 때 좀비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사실은 좀비 영화를 보고 자기 전까지도 좀비 영화를 보고 이렇게 나가면 뭘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막 무서운 영화 보면은 뭐 밤에 갈 때 무섭다, 뭐 혼자 있는데 무서워서 못 잔다. 이런 분들은 인상이 강하게 남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해결 안 된 문제는 잠자기 전에 어디다 쓴다? 메모장에 또는 자기 다이어리 있잖아요. 그런 데다 적어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잔다. 그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지금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누웠어요. 여기다가 스마트폰 두고 여기다가 태블릿을 두고 여기다 노트북을 두고 이렇게 자면 안 돼요. 그렇게 자는 거는 수면의 위생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듭니다. 전자기기는 다 멀리하고 두실 거면은 다이어리를 하나 두고 거기다가는 어떤 내용을 적는다? 해결 안 된 문제를 누구에게 지금 적어주는 거냐면 뇌에게 메모해 주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해결 좀 하라고. 자, 그 다음에 기억하고 싶은 단어, 문장, 주제. 그러니까 암기하고 싶은 내용 있죠. 그런 내용을 적어놔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암기가 된다 그럽니다. 이게 뇌 사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연결성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뇌에게 보내는 메모를 적어두고 잠자리에 든 다음에 아침에 뭘 하냐면 아침 일지를 쓰잖아요. 그때 이 내용들을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받아보는 거예요. 답변을. 메시지를 뇌에게 밤에는 잠자기 전에 보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답변을 회신한다. 송신하고 회신한다. 이런 뇌의 시스템을 활용할 줄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이 업무 처리라든지 배움이라든지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침 15분, 저녁 15분, 잠자기 전, 잠 깨자마자 잠 자기 전 15분씩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면 위생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좀 몇 가지 이제 배워두면 좋으신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은 자연적으로 이 자연의 흐름과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녁 11시에서 새벽 2시에는 잠자는 게 좋더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자기기는 멀리하고 빛은 없애는 게 좋더라. 그러니까 저녁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사실은 불들을 조금 어둡게 할 필요가 있어요. 책을 보더라도 그냥 독서등 정도 이렇게 켜고 보는 거지 환하게 하고 있는 걸 하면 신체가 잠을 자야 된다는 걸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빛의 이 조도라고 하나요? 그것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면 수면 위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가 이제 잠자는 게 예를 들어서 11시에 자기로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먹은 게 권장사항은 8시쯤 먹는 게 좋고요. 아무리 그래도 9시 반까지는 먹는 걸 그만둬야 돼요. 이게 뭐냐면 위가, 정상적인 위가 공복이 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1시간 반이래요. 이게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시간보다 조금 더 여유로우려면 3시간 정도는 지나야 공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이 좋더라. 자, 공복에 대한 것도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요. 자, 그럼 공복이 아니에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아직 지금 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대요. 이건 뭐냐면 공복이 안 됐다는 거죠. 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는 공복이 아니에요. 꼬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시간으로 따질 때는 1시간 반 최소,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는 3시간. 그래서 3시간 그리고 1시간 반 전에는 먹는 것을 멈춘다.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잠이 든다. 이렇게 할 때 3가지 요소였죠. 첫 번째는 전자기기를 포함한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 다음 2번째는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잔다는 거. 그 다음에 공복 상태에서 잠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지킬 때 우리가 수면 위생이 높아지더라. 수면의 질이 높아져야 건강해지고 힘도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꾸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자는 문제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엄청 오만한 거거든요. 나는 조금만 자도 된다? 안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굉장히 어색하게 자기를 길들이는 거예요. 수면은 시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냐면 질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수면에다 써요. 그 3분의 1에 신경을 안 쓰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수면 위생을 잘 가꿀 때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본격적으로 수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배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할 건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게으른 자를 위한 잠과 꿈의 명상. 그러니까 이 수행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수행에 쉽게 얘기하면 약간 미쳤어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행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안 자면 낮 시간의 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했냐면 잠에 들어가고 꿈을 꾸는 동안 어떻게 하면 명상을 할까? 이 고민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이게 티베트에서 발전한 건데 티베트 문화권에서 이 잠과 꿈의 명상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잠과 꿈의 명상을 익힌 사람들은 하루가 진짜 24시간인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안 익힌 사람들은 6시간에서 8시간 잔다고 치면 사실은 하루가 어떻게 24시간이에요? 24시간 아니에요? 16시간이지. 왜 시간이 없는 줄 아세요? 이 시간을 버리니까. 두 번째는 16시간 중에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8시간. 이 시간 또 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또 뭘 버려요? 출퇴근 시간에 먹는 시간 빼면 남는 시간이 한 2시간 남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독서하다 그러면 가슴이 꽉 막히면서 시간이 없는데요. 매일 명상하라 그러면 가슴이 꽉 막히면서 시간이 없는데요. 매일 운동해야 된다 그러면은 고문당하는 것 같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확보해야 그래야 그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어떻게 일상을 바꾸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 살아가면서 돈, 경제에 대한 공부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런 고민 하나요 안 하나요? 대화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뭐가 중요하니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시간에 대해서 연구해요 안 해요? 시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찾아봐야 안 찾아봐요? 시간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대화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거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고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고용되는 사람인가 이것의 차이는 이 가치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용하는 사람은 돈보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냐면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요. 고용되는 사람은 시간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요. 이것이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분명한 기준 중에 하나잖아요. 고용하는 사람인가, 고용되는 사람인가.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아주 단순한 이분법적인 가치관의 차이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어차피 이 경제에 대한 것들은 이미 잘 아시니까 그거 더 고민해야 된다,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어차피 하시니까 균형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이 시간에다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일상을 작은 습관이란 말이에요. 15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자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넣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 정리하지 않습니까? 요 앞에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잠자리 정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하는 거. 그렇죠. 뭐가 있으면 좋냐면 자신의 수행, 기도가 있으면 좋아요. 아주 간단한 기도. 자신이 깨어있음의 수행을 아주 신경 써서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면 좋냐면 깨어있음이 떠오르면 좋아요. 자신이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면 삼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면 좋아요.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도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연결성 있는 기도. 그래서 제가 한동안 자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들한테 배울 게 있다고. 눈 감기 전, 눈 뜨자마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해야죠. 인기 투표에서 지면 안 돼. 이건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생각한 수만큼 투표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지금 투표수에서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 돼요. 종교 인구가 기독교가 더 많다고 그러죠. 세계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 통계에 중국은 아예 빠졌거든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아예 뺐거든요. 종교인으로 안 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는요, 불교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통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1종교가 어디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봐야 생각을 안 하시니까
불자들이 부처님을 생각을 안 하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기 투표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안 돼요. 잠자기 전, 눈 감기 전, 일어나자마자 눈 뜨기 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 다만 부처님을 생각하는 방식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삼귀일을 하시고,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부처님의 공덕 중 하나인 깨어있음의 지혜라든지, 아니면 이 지혜라든지, 아니면 자비로움이라든지, 자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수행의 초점,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더라. 여기까지 더하면, 그러면 종교인, 수행자, 불자의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만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일지 쓰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일지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있다가 떨으면 이빨이 부러져요. 위험해. 그거 버릇 안 고치실 거면은 치아보험이라도 드시든지, 이빨 부러지면 임플란트 해야 되니까. 안 그러실 거면은 요 스마트폰은 저기 멀리다 갖다 놓는 게 좋아요. 밖에 책상에 두시든지, 나는 거실이 없다, 원룸이다, 그러면은 서랍 안에 넣으세요. 서랍 안에. 스마트폰 놓는 고정된 자리를 정하셔서 거기다 전자기기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드는 게 좋냐면 수첩과 책을 드는 게 좋겠더라.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거예요. 그거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삶이, 일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생길 때 정명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연습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꾸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토대, 기반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걸 꼭 한번 우리가 공감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오늘 정진 수업 주제로 꾸준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아침에 어떤 습관을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계신지, 저녁에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한번 인터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